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인생의 선물처럼 다가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인연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상태가 조금만 더 괜찮았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와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세계와 상대방의 세계가 충돌하고 섞이는 일종의 우주적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마치 아무런 방어구도 없이 적진 한복판에 뛰어드는 병사처럼 말이죠. 앞서 우리가 서울의 방어력을 분석하며 보았듯이 철저하게 준비된 요새는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연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내 삶에 들어오기 전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요새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작은 몸짓 하나, 말 한마디에 내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조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내 삶이라는 소중한 영토에 들이기 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우리 내면의 방어 시스템과 준비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가지 항목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인연이라는 이름의 미스터리한 미궁 속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속은 텅 빈 모래성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결핍이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플 때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어떻게 되나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인스턴트 식품이나 몸에 좋지 않은 간식들을 마구잡이로 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지독하게 외롭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만나는 인연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대신 나를 사랑해줘서 이 구멍난 마음을 채워주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일종의 정서적 구걸이죠.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상대방이 조금만 소홀해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든든하게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나 붙잡고 싶은 상태인가요?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라는 유령이 내 방에 아직 살고 있는가입니다. 6.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울 곳곳에는 전쟁의 흔적과 방어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예전 연인과의 상처 혹은 과거에 겪었던 인간관계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내 마음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자꾸 전 연인의 단점을 찾으려 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과거의 유령을 깨끗이 성불시키지 않은 채 새 사람을 들이는 건 새 집에 이사를 가면서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추억이라는 사진첩 속에 예쁘게 정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상처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로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 번째, 나만의 가치관이라는 헌법이 제정되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헌법이 있듯 우리 개인에게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대우를 받을 때 불쾌함을 느끼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모든 걸 상대에게 맞추는 건 배려가 아니라 자아 실현의 포기입니다. 내가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지 아니면 열정인지 혹은
안정감인지 스스로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독이 되는 인연을 초기에 걸러낼 수 있는 강력한 필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헌법 제1조 1항은 무엇인가요? 이걸 모른다면 새로운 만남은 그저 도박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의 밀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뒤적이거나 의미 없는 연락처를 훑고 있지는 않나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생산적이고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할 때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괴로워서 타인을 찾는 건 상대방을 나의 외로움 방지용 도구로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전기가 끊긴 도시가 다른 도시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처럼 위태롭죠. 스스로 빛을 내는 발전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함께해서 더 행복한 인연을 만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거절의 근육이 발달해 있는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키지 않는 제안에도 예스를 외치게 되죠. 하지만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내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면 관계의 주도권은 순식간에 상대에게 넘어가고 당신은 정서적 노예가 되고 맙니다. 타주나 일산의 아파트들이 수상할 정도로 견고하게 방어벽을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방어벽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의 근육, 그게 있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섯 번째, 나의 감정을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람은 독심술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서운한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을 그저 폭발시키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으로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전달할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인연은 그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거나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제적, 환경적 독립성입니다. 이건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생활이 유지되거나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새로운 인연은 구원이 아니라 도피처가 되기 쉽습니다.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내가 내 발로 온전히 땅을 딛고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해서 만나는 것과 원해서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무너지는 상태에서 맺는 인연은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나요? 누군가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여덟 번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썼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하면 소위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뇌과학적으로도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위험신호, 사랑하니까 이해할 수 있어, 혹은 내가 바꿀 수 있어 라는 오만으로 덮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본 모습을 투명하게 관찰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현실의 벽에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에너지의 총량을 확인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유지하는 데는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고 서로의 세계를 조율하는 과정은 즐겁지만 동시에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삶이 업무 스트레스로 폭발 직전이거나
건강 상태가 최악이거나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인연은 축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입니다. 내 삶의 배터리가 최소한 30% 이상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사람을 초대하세요. 장전된 상태에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다가는 내 삶도 관계도 모두 타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헤어질 결심도 되어 있는가입니다. 역설적이죠? 시작도 안 했는데 헤어질 결심이라뇨. 하지만 이건 출구 전략과 같습니다. 군사작전에서도 진격만큼 중요한 게 후퇴 전략입니다. 만약 이 관계가 나를 파괴하거나 내 가치관을 훼손하거나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을 때 미련 없이 그 관계를 끊어내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는 집착은 결국 비극으로 끝납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역설적으로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견고해집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관계의 문을 닫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만이 진짜 사랑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전 체크해야 할 10가지 상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내면, 요새는 튼튼하게 지어져 있나요? 아니면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한 구멍들이 보이나요? 우리는 흔히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운명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 법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고 풍요롭고 명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곁으로 다가오는 인연 또한 그런 결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에너지의 법칙이니까요. 만약 오늘 이 10가지 항목 중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무작정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잡초를 뽑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나만의 정원을 예쁘게 가꾸는 시간 말이죠.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때 굳이 애써 찾지 않아도 당신의 정원 향기를 맡은 멋진 인연이 먼저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은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두 개의 완벽한 세계가 만나 더 크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우주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자신만의 인연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